먹자. 간 거예요? 식사하시죠. 예. 네, 예. 먹어봅시다. 너무 몇 개는 안 하셨죠? 매운 건 저 하나로 충분합니다. 예. 제 어떤 분이 댓글로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는 준비를 많이 했는데 오창석은 약간 애드립에 기댄다. 정확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별로 준비하지 않고 왔습니다. 주제도 경빈이 형이 잡고요. 여러분 졸라 짜증나는 게 뭔지 압니까? 결과는 같다는 거. 우리 이제 대통령님이 이제 삽질을 하다가 네. 더 이상 할 게 없으셨는지 군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삽질을 하시더라고요. 비싼 취미죠. 독특. 비싼 취미예요. 비싼 취미. 그래서 이번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한미일이 연합 군사훈련을 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딴 데도 아니고 원래는 보통 하와이 인근에 이제 좀 멀리 가서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제주도 남쪽 남방 해안에서 주로 많이 했는데 네. 그건 이제 아무래도 일본군을 정식 군대로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렇죠. 같이 합동훈련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웠는데 동해에서 그것도 잘 보면 이렇게 미군 함정 있고 그다음에 우리 함정 있고 그다음에 일본 함정 있고 일렬로 쫙 가더라고. 네. 되게 의미 있는 이 행동 아닌가요? 연합군 진영을 짜는 거죠. 아 이게 연합군 진영이라고 해요 그런 걸? 보통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가 이지스함을 처음 만들었을 때 무슨 온 동네 해군 짱인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지스함의 원래의 역할은 항모를 한 대 두면 이 항모 전단이 꾸려집니다. 그렇죠. 앞뒤로 네. 잠수함이 한 대씩 네, 있고 네, 보급함이 깔리고 구축함, 순양함, 이지스함이 있는데 뭔가 전문가 같은데? 해군이지 않습니까? 네. 이지스함은 별명이 신의 방패잖아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뭐냐면 항모가 그 공격 전투기로부터 취약하잖아요. 네. 모든 배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항모를 보아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레이더를 스파이원 델타라는 레이더를 지금도 우리나라는 쓰고 있는데 그걸 해서 동시에 1000개를 추적을 해서 미사일이 날아오거나 이런 것들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항모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항공모함이 있어야 사실은 그게 완성되는 것이다. 네, 근데 그 진영이 뭐냐면은 항모, 지금 레이건호가 들었었죠. 그거 한 대 중심으로 일본의 구축함과 우리나라의 구축함 이렇게 딱 진영을 만들어 준 겁니다. 하나의 항모 전단을 만들어 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게 의미상으로 따지면 네. 원래 한미는 동맹이니까 네. 레이건함 그 항공모함을 우리 구축함이나 우리 이지스함이 보호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죠. 자연스러운 건데 우리도 항모 없으니까. 그럼 이제 거꾸로 가면 네. 일본하고 미국하고 동맹이니까 네. 미군의 항공모함을 일본 구축함이나 일본 이지스함이 보호하는 거는 그게 가능해. 그렇죠. 동맹국이니까. 근데 미국 항공모함을 한국 이지스함이랑 일본 이지스함이 동시에 방어하는 거는 이러면 이게 이제 한미일 군사 동맹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는 완벽한. 공식적으로 일본하고 군사 동맹이 된 적이 없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허용하지도 않을 건데.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일본을 군으로 인정을 안 하고 이 자위대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편들을 짜버리면 쌤쌤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확실하게 이제 연합군의 진영을 짠 거예요. 오호. 네. 이건 괜찮아요? 굉장히 큰 문제죠. 입맛이 뚝 떨어지네. 그럴 땐 튀김입니다. 튀김입니까? 덴푸라 좀 드세요. 에이, 템프라 이 새끼. 일본과 친해지기 위해서. 빠뜨려 죽여버릴 거야. 아니 그래서 이게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계속 호도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일본과 계속 연합훈련 했다. 노무현 때도 했다. 그 노무현 때 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명박 때 했다라고 하는 그 연합훈련은 제가 검은도라는 섬에서 해군 근무를 했습니다. 사렉스라고 표현을 계속 하던데 사렉스가 이제 Search and Rescue Exercise인데 수색 구조 연합훈련. 근데 엑서사이즈 EX를 빼고 그냥 저는 사르라고 불렀어요. 저도 공문을 받았어요. 제가 레이더 보는 병이기 때문에. 왜냐면 일본 해경과 한국 해경이 한국과 일본을 오가리는 여객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조난당한다. 또는 어선이 조난당한다. 해난 사고가 났을 때.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어선이 침몰하고 있으면 그 침몰하고 있는 어선이 인근에 있는 해경이 구해달라고 구해줄 수 있는 의무가 있잖아. 구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렇지. 그러면 그걸 같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배 아니니까 안 구할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국제적 도의상. 그런 거는 했어요. 근데 이건 군이 아니잖아요. 인명구조 차원이에요. 그리고 이게 내가 네. 찾아보니까 2017년 4월에 한미일이 연합으로 레이더 관련된 훈련을 했는데 그때도 그러니까 북한 미사일이 날아오는 상황을 가정하고 어떻게 탐색할 거냐 이거를 이제 같이 하는 훈련을 했는데 그것도 제주도 남방에서 하고 동해는 굉장히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공간이니까 네. 그거 빼고 이제 제주도 남방에서 하고
합동훈련을 하긴 하는데 이번처럼 이제 일렬로 서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미군 있고 여기 한국군 있고 여기 일본군 있어서 각각 탐지하는 거더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은 합동훈련이지만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거지 실제로 같이 막 진영 짜가지고 자 이제부터 우리 같이 싸운다 이게 아니더라고. 그렇죠. 그러면 이걸 같은 거라고 쌤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한미일 해군들 자위대를 포함한 해군들의 연합훈련은 완벽하게 한 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3국이 나오는 거는 서로의 팀이 각자 조사해서 그렇지. 넌 어떻게 봤어라고 정보 공유를 하는 거예요. 어. 완전히 시스템이 다른 겁니다. 완전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같이 군대로서 일단은 자유대를 완벽히 인정해 준 거 하나, 그리고 우리 동해 수역을 내준 거 하나, 두 개 다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해경 훈련과는 완전 다른 게임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좀 심각한 어떤 전환점이 되는 문제라고 봤는데 여당이나 네.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한미일 연합으로 뭔가를 한다고 할 때는 좀 신중해야 되고 이제 국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이제 거치지 않으면 난리가 난다는 거를 예전에 지소미아 때 네. 정보 교류 협정을 해가지고 일본이랑 군사 정보를 교류한다고 했을 때도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이제 그 대통령실 안보실 1차장 김태효 실장 그때 뭐가 제가 날아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몰래 추진했다가 걸려가지고 날아갔었거든요. 장본인이에요. 본인이 날아갔던 장본인인데 이번에 또 한단 말이야. 이번에는 이제 직접 수장이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때 조용히 날아갔으니까 이제 이번에는 이제 대통령을 등에 업고 아 시끄럽게 날아가겠다.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소리 지르면서 날아가겠다. 한 번 실패했지만 재기 성공하겠다. 응. 네. 일본 말세! 뭐 이러면서 날아가겠다. 아 이게 난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게 예전에 이제 헬마우스 유튜브 채널 할 때 네. 소위 말하는 뉴 라이트들의 이제 관련 저작들 많이 읽었어요. 네. 우리 팀에 이제 그런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많이 읽어봤는데 이영훈 교수가 쓴 그 반일 종족주의 네. 그 이제 문제적 저작의 내용 중에 핵심이 뭐냐면 이게 한미일이 연합을 하고 북중러가 연합을 해서 싸우는 거라는 인식이야. 그래서 여기를 이제 대륙 세력이라 그러고 네. 이걸 해양 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반도 국가니까 사실 중간에 있는 건데 네. 남한은 이 해양 세력으로 뭉쳐서 대륙 세력이랑 싸워야 된다. 이걸 긋고 주구장창 얘기하거든. 근데 요 얘기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자기 논문에 쓴 사람이 누구냐? 김태우입니다. 성대 교수 시절에. 어떻게 보면 이제 수제자네요. 그 책을 그렇죠. 읽고 감동을 받았나 감동을 보네. 받은 거죠. 네. 그래서 사실 김태우 차장 같은 경우는 우리 윤서인이랑 거의 동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조1 라이드예요. 그러면? 같은 수준의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 정부 여당의 어떤 태도를 보면 사실상 이거를 거의 받아들여가지고 용인한 상태에서 정책 추진하는 게 아니냐.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우리가 아무리 싫어해도 일본의 국력이라든지 또는 전 세계에서 입지가 우리보다 높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싫어하고 나빠하고 싫어하고 좋아하고를 떠나서 그건 팩트잖아요. 중국 우리 싫어하지만 또 전 세계인들이 싫어하지만 국력이 높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력할 부분을 억지로 협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이걸 막연히 그냥 맞춰줘서 마치 속국처럼 아, 그렇지. 일본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것처럼 또는 일본이 원하는 걸 우리가 알아서 대접하는 것처럼 그렇지. 하는 건 지금의 대한민국 국격과 맞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전 정부에서 이 연합훈련을 한다고 할 때 문재인 정부 때는 미국이 엄청 쪼았거든. 우리 이제 셋이 같이 좀 하자. 네. 엄청 땄는데 다 거부했었던 이유가 이게 일종의 그 협상 카드로서의 이제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마지막 카드로 남겨서 최종 통과할 수 있는 이 허용을 우리가 해준다는 그 상징성을 남기려고 한 거죠. 그렇죠. 지렛대죠. 그러니까 나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뭐 지난번에 어디야 뭐 나토인가 뭐 거기 가지고 아이 뭐 저 뭐 해야지 뭐 대통령이 아니 이게 되게 중요한 카드거든.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일본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소위 정상 국가로 가려면 한국의 승인이 없으면 안 돼요.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이런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과하고 배상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 선진 국가들이 인정하는 인권 국가다를 용인받으려면 우리 허락이 필요해. 그 허락을 해주는 최종 단계가 사실은 정상 국가의 군대를 갖췄다라는 걸 우리가 도장 딱 찍어주는 건데 그걸 그냥 뭐 밥 먹고 와가지고 아이 뭐 기시다 형님 술 잘하시네. 그래서 도장 팍 찍어주고 네. 이게 이러면 되겠냐고요 이게. 네. 아마 밑에서 누가 설명하기에 자위대 저기 구축함이 오고 있다. 저거 뭐냐 군함입니다. 아 그래 그럼 군대네 이렇게 한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걸 저도 철저히 동의하는 게 한국이 동북아에서 정말 막내입니다. 그치. 아, 정말 보지도 않는 막내예요. 그 위에 있는 애가 우리보다 훨씬 막내인데 나는 자폭할 거야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약간 혹덩어리죠 여기. 네, 그래서 그냥 난 자폭할 거야 이러고 있으니까 그런 거고
그냥 그 막내가 문재인 대통령까지 오면서 굉장히 커졌어요, 몸집이. 그러니까 얘기를 해서 야, 너 시키는 대로 해라고 하기에는 몸집이 너무 커졌어요. 말 잘 안 듣거든 이제.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드디어 2022년 정도까지 그렇죠. 와서 그럼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설득 당할 때 우리 요건을 요구 조건 하나씩은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그거 관철시키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대한민국이 무엇을 받을지는 논쟁적 사안이 될 수 있으나 그냥 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일본 상황도 안 좋은데 그냥 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일본과 북한과의 관계가 안 좋고 신냉정 체제로 들어섰을 때 한미일이 동맹을 굳건해야 된다는 건 큰 그림에서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다 내주고 따라간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생각해보세요. 결국 한반도에 뭔가 군사적인 문제가 생긴다. 북한이 허짓거리를 해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한미동맹이기 때문에 미국은 자동 개입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체적인 전력으로도 핵을 제외하고는 이제 북한을 막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네. 그럼 굳이 따지자면 우리는 자위대 군대가 필요가 없어. 자위대 애들이 기묘하지 않은 존재란 말이에요. 어차피 미군이 들어올 거고 미군이 어디서 뜨느냐 요코스카 미군 기지에서 뜨는 거고 오키나와에서 뜨는 거잖아. 네. 그러면 어차피 다 그냥 묶이게 돼 있어요. 자동빵으로. 전쟁이 난다.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럼 미국은 자동 개입하고 일본은 묶인다. 이게 그냥 자동빵이야.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일본한테 가가지고 아 형님 좀 도와주세요. 이 지랄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끌고 올 수가 있는데. 안 해도 땡겨와. 그리고 꼭 그런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그 앞단계에서 우리가 좀 우리 이익을 챙겨올 수 있는 다른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역사 문제 니네가 가서 해결해라. 요청할 수도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이제 반도체 이런 거 가지고 수출 규제 니네가 먼저 했잖아. 사과하고 이거 풀어줘. 이런 걸 먼저 하고 해결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연합훈련 정도는 같이 해줄 수 있지. 이렇게 가야 정상이지. 그렇죠. 이거 그냥 다 제껴버리고 아이 뭐 우리 기시다님 화끈하시네 뭐 이러면서 같이 갑시다 뭐 이래버리면 그럼 우리가 뭐하러 외교를 해요 이게. 지금 논리는 되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건 사실은 이제 주전장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이제 일본계 미국인이라고 해야 되나? 미국계 일본이라고 해야 되나? 그 감독이 만들었는데 거기에 위안부를 다뤘을 때 위안부는 잘못된 것이니까 너네 사과해라는 논리를 그 감독은 한층 진일보시킨 게 뭐냐면 노예협약에 대해서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노예였고 그리고 또는 임금을 주지 않는 노예는 그 당시로서도 불법이었다 국제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그 국제사회의 약속을 어겼다라고 논리적으로 치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이런 정도의 논리는 아주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요구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논리거든요. 그럼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감정적으로 남아있는 거, 강제징용군과 같은 법률적으로 남아있는 거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래서 저는 느끼는 게 이 극우 인간들은 일부 남아있는 할머니들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제일 나쁜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대화가 좀 지나치게 고급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거기 너무 분개하는 거예요. 떡볶이 먹으면서 튀김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대뿌라 먹으면서 하기에. 네. 엊그제 이제 북한이 미사일 지금 계속 쏘고 있잖아요. 이틀에 하나씩 한 번씩 쏘고 있는데 그러면 NSC 소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해야죠. 이번에 처음 쏜 게 아니고 탄도미사일을 여러 개를 계속 쏴. 그리고 자기네가 동원할 수 있는 전투기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150대를 한 번에 띄웠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전에 있던 상황하고는 상황이 달라진 거야. 이전에 그냥 미사일 한 대 쏠 때는 저건 뭐 ICBM도 아니니까 라고 하면서 뭐 NSC 주제를 뭐 그냥 국가안보실장이 하세요. 대통령은 놉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었지. 근데 지금 상황이 심각해졌잖아요. 보름 동안에 상황의 에스컬레이팅이 쭉 올라와가지고 이 시점에서는 대통령이 뭔가 메시지를 내줘야 돼. 원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경멸을 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안심하시라. 뭐 이런 메시지라도 나와줘야 되는데 쭉 올라오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10월 9일, 10월 10일 대체 공휴일까지 쭉 쉬셨어. 연휴를 만끽했어요. 날씨 좋았잖아? 하늘 맑고 쉬어야 되니까. 푹 쉬었어. 대통령이 뉴스에 사라졌어요. 아니 한글날 어차피 경축식에도 안 갔잖아. 그리고 그 다음날도 쉬는 날인데 그러면 하다못해 뭔가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홍보수석 명의로 뭐 하나 나오고 실제로 대통령은 화면에 등장하진 않았어요. 그러면 왜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존재가 필요하냐 이거야. 이 중요한 시국에. 국정감사장에서 버지니아 손님 출입 명단 요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지난 3일 동안. 네, 지난 누가 3일 다녀가는지. 동안. 10월 7일부터 10월 10일까지. 오픈 시간 몇 시까지였는지. 그럼요. 이런 거. 마지막 조사해야 문 된다. 닫고 들어간 사람 누군지. 김치찌개 혹시 주문한 사람 있는지. 그 버지니아에서 김치찌개는 한 명만 시킬 수 있잖아요. 메뉴판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단골만 시킬 수 있는 거 있어. 메뉴판에 네. 없어.
아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NSC 소집하고 대통령이 새벽 5시에 뭐 조금 늦게 갔다고 국정조사해야 된다. 당시 야당. 국정조사? 그리고 심지어는 일부 시사평론가와 보수 패널들은 86 세력의 눈을 가리고 그냥 주무시다가 늦게 나갔다. 뭐 10분 늦게 보고 받나? 그것 때문에. 근데 여기는 꿀잠을 풀로 자는 거거든요. 풀잠 자죠. 그럼 누구 밑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진짜 대통령 스스로가 기본 근저에 북한은 진짜로 도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이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졸라 아니란 거야 지금. 네. 그래서 지금 북한이 무기를 계속 진화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리도 당연히 진화시켰지만 예전에는 문재인 정권 때 기차 위에서 한번 쏜 적이 있어요. 터널 딱 빠져나가지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기차 위에서 한번 쏘고 지금 이제 호수에서 한번 저수지에서 한번 쏘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어디서든 미사일 날릴 수 있다는 건데 이걸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 상황에서 북한도 그런 기술을 가졌어? 역시 이런 거거든. 예전에 야 신기하네. 저수지에 쏠 수 있네. 뭐 야 이러면서. 역시 한민족인가 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예전에 제가 이거 데자뷰 같은 게 느낀 게 뭐냐면은 천안함 침몰했을 때 소형 어뢰에 찾아서 1번이 적혀 있었다. 아 번호 1번이 적혀 있었죠. 그때 사인펜으로 이렇게 적고. 지금 종로구청장 정문헌 의원인가요?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은 우리 이순신 장군의 후예다. 우리가 그거 1번 적힌 뜻 나발이 당연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우리 군은 그런 능력이 있다고 이순신을 들먹었거든요. 그래서 말도 안 된다. 그러면 그 수심 낮은 데에서 소형 어뢰를 타고 와서 폭발시켰다는 게 말이 되냐 하니까 정문원이 그들도 이순신의 후예다. 미친놈입니까? 그런 인간들이 제 생각에 지금 용산에 있어요. 정문원이 MB계죠. MB 때 있었죠. MB계죠. 딱 그런 인간들이 있다니까요. 지금은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있는데 워싱턴은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긴밀하게 외교적 협상으로 풀려고 한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도 포격이나 이런 것들 또는 북한의 도발이라든지 전투기 띄운 거 이런 것들은 강력하게 용산에서 대통령이 규탄 성명을 내고 그 뒤로는 국정원을 보내든 누구를 보내든 왜 그러냐 너희들의 의도가 뭐냐 이런 것들에서 무마시키고 정지하는 작업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일련의 상황을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고관이 시각이 굉장히 좁아요. 보통 이제 아크로비스타 중심으로만 이제 도시기 때문에 너무 이 구상이 약하고 전체적인 그림을 조망하는 실력이 없어. 말하자면 대통령 해서는 안 될 아닙니다. 담대한 구상인데 이 구자가 옛 구자인 거예요. 담대하지가 않아가지고. 네. 옛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이렇게 국뽕이 차오를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국격이 올라온 이 상황에서 아직도 거의 친일 사관에 가깝고 대일 종속된 수준의 인식으로 정치를 하고 앉아 있으니까 답답한 겁니다. 대통령이 좀 정신을 차리시고 출근을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출근 열심히 하고 대응할 땐 대응해야 되고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문재인 정부 때 하노이 회담이 잘 안 되긴 했지만 거기까지 끌어올 때까지는요 적어도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어떻게 하면 남북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심지어 제가 태어난 고향인 부산인 세계 출발점이라고 해서 기차역이 부산역으로 출발해서 러시아까지 가는 그런 걸 그게 담대한 구상이죠. 담대한 희망인 거. 그런 걸 꿈꾸다가 지금 정권 하나 바뀌었다고 이지랄을 나고 있으니까 답답한데 저는 이 정권이 지금까지는 거의 칠성파다. 칠성파는 뭐야? 칠성파 부산에 깡패 조직이 있습니다. 대통령 깡패라는 겁니까 지금? 칠성파 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칠성파 형. 칠성파 타입. 칠성파 유형. 네, 칠성파 타입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강환이란 두목이에요. 두목 이름이 이강환이야. 네, 이강환인데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에요. 혹시 살아 계시다면은 용서해 주세요. 그냥 비유일 뿐이에요. 난 대통령보다 그런 분들이 더 무서워요. 법보다 주먹이 가깝거든요. 이강환 씨.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아요. 거기는. 이강환 씨. 그래서 이강환이 어떻게 됐냐면 그 유명한 일본 야쿠자와 결혼을 맺습니다. 아. 요게 패러디가 된 게 범죄와의 전쟁에서 일본 야쿠자랑 하정우와 최민식 총알 없는 총 받는 그 씬 있죠. 그게 그걸 모티브로 딴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일본한테 그렇게 가서 맥없이 조아렸죠. 그리고 일본이 좋아가지고 1억을 쏩니다. 이강환한테. 이강환한테 1억을. 우리 자매 결혼한 의미로. 근데 이강환이 어떻게 했냐? 자기만 먹었어요. 자기만 먹으니까 밑에 사람들이 조직에 안 뿌리고 자기만. 그 당시 1억이 얼마나 큽니까? 지금도 1억이 커요, 사실은. 한 10억 정도의 가치가 네, 있겠죠. 1억 하는데 지기 혼자 먹으니까 밑에 사람 돌았나 이거 내가 왜 충성해야 되지? 조직이 한 3개로 찍힙니다. 실제로.
저는 지금 현 정부가 왜 칠성파 타입이라고 얘기하냐면 일본한테는 그렇게 굴욕 외교를 해요. 그치. 뭔가를 얻어와요. 얻어와서 그럼 나눠 먹으려고 했잖아. 거맥간들끼리 나눠 먹네. 그럼 우린 뭐야? 우리는 뭐야? 거지. 내가 생각했을 때 나랑 김태호 같이 차장님도 잘 생각하십시오. 자기한테 안 올 수 있어요. 검찰 몇 명한테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뭐 으르릉 검설 뭐 이런 데만 가는 거예요. 그런 데만 갈 수 있다. 저는 정말 자기네들끼리 해먹고 사고 가는 옛날에 빠져 있는 칠성파 타입의 정권이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칠성파 혹시 위험하면 편집해 주세요. 오래 살고 싶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식사 정치 네. 해봤습니다. 코너가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 이제 근처 식당에서 이제 PPL도 받고 요청하면 네. 그것도 우리 베껴놓은 거 잘하잖아요.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 이영지 씨를 베껴가지고 네. 오늘 또 이제 정치인들 불러서 만만한 정치인들 불러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구독자 수 우리 미만 잡들 많거든요. 대부분입니다. 무슨 TV 뭐 이런 거 많아요. 한 100명 불러올 수 있어요. 100명 불러올 수 있습니다. 불러서 우리가 키워주겠다. 사기를 좀 쳐가지고 네. 정치인들을 끌어들여서 이제 식사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군 문제 이런 거 터졌을 때 김병주 의원 불러가지고 좋죠. 사병이 먹는 군식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날의 장교 식단을 먹고 김병주 의원을 불러서 그날의 사병 식단을 먹이겠습니다. 어떤 기분이냐고 물어보는 거지. 우리 막 공타 먹고 있을 때 군대리 한번 날려봐야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름도 병주고 약주고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